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던가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릎은 시큰거리고 걷는 게 힘들어지는데 검사 결과는 멀쩡하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넘기기엔 우리의 활력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분석하며 제가 찾아낸 60대 이후 근육이 사라지는 핵심 비밀을요. 평생 먹은 단백질이 헛수고였다는 충격적인 진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위해 단백질 좋은 음식, 예를 들어 고기, 계란, 두부 같은 것을 정말 부지런히 챙겨 드십니다. 저도 처음엔 단백질은 그냥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니어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며 그리고 근육 회복에 관한 수많은 논문과 사례들을 파고들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 바로 흡수율이 문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과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아무리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그 영양소를 잘게 쪼개서 근육으로 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식재료를 사와도 주방, 즉 소화기관에서 요리, 즉 흡수를 못하는 것과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흡수 원리를 모른 채로 아무리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도 근육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병원에서 찾지 못한 근육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려놓게 한 이 세 가지의 기적. 저는 이 근육 흡수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분석했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근육으로 꽂아주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비법입니다. 단순히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근육 재료로 즉시 활용하도록 돕는 특급 전략이죠. 저에게 이 방법을 공유받으신 72세 박순례 어르신의 사례를 보세요. 단 3개월 전만 해도 지팡이 없이는 집 앞을 걷기 힘들었는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신 후 지팡이 없이 아파트 단지를 활기차게 산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걸음걸이뿐 아니라 웃음꽃이 피어난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단백질 보충제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인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는 노화로 인해 꽉 막힌 근육의 흡수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특급 조력자입니다. 단백질을 근육세포까지 실어 나르는 핵심 열쇠죠.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단백질 양만 많은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소화기관을 통과해 단백질을 근육, 합성의 연료로 바꿔주는 특급 전략을 가진 음식들입니다. 박순례 어르신이 지팡이를 내려놓게 된 비결이 바로 이 조합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흡수 효율 최강자 황태. 첫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를 단순한 해장국 재료로만 생각하셨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시니어분들의 근육 건강에는 이만한 보물이 없습니다. 왜 좋을까요? 황태는 얼고 녹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이미 부드럽게 풀어진 상태입니다. 마치 소화기관이 미리 1차 소화를 해준 것과 같죠. 그래서 위장이 약해진 60대 이상 분들도 소고기나 닭가슴살보다 훨씬 소화가 편하고 흡수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함량 자체도 매우 높아서 근육 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황태의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황태가 바로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올해 73이신 김영수 어르신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예전엔 손주 업고도 잘만 다녔는데 요즘은 무릎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생겼어요. 무릎 관절에도 문제가 있으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심각하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근감소증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운동과 함께 식단 개선을 권해드렸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고기는 체해서 못 먹고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목으로 안 넘어가요. 두부는 질려서 이제 보기도 싫고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는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황태를 추천드렸습니다. 국물을 푹 끓여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부드러워서 드시기 편하실 거예요. 6개월 뒤에 다시 오신 어르신의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요즘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황태국 먹고 운동하니까 다리에 힘이 붙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의 효과도 컸지만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덕분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황태를 먹을 때는 반드시 국물까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버리시는데 그건 보물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황태를 푹 끓이면 단백질의 일부가 국물에 녹아 나오는데 이게 바로 펩타이드 형태예요. 단백질이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라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는 더 빠르게 됩니다. 특히 이가 약하신 분들, 틀니를 하신 분들에게는 이 국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살코기를 씹는 게 힘드셔도 국물은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국물에 밥을 말아서 드시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근육 합성이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황태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근육의 기능도 유지시켜줍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분들은 낙상 위험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근육의 힘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게다가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빛을 쬐일 기회도 적어지죠.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황태 한 그릇이면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황태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명태가 차가운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 염증이 근육을 분해하는 주범이에요.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줄여주면서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의 근육량과 근력이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황태를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 이보다 효율적인 근육 건강 식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황태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역시 황태국입니다. 황태를 손으로 쭉쭉 찢어서 무와 함께 끓이면 시원한 국물이 우러나오죠.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더해져서
금상첨화입니다. 된장을 풀어서 끓이면 발효식품의 이점도 함께 얻을 수 있고요. 아침 식사로 황태국을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원으로 딱 좋습니다. 아침은 거르는 게 습관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정말 근육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밤사이 몸은 계속 에너지를 쓰면서 근육을 분해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황태국 한 그릇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잖아요. 황태찜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태를 물에 불렸다가 양념을 해서 찌면 부드럽고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여기에 미나리나 콩나물을 함께 넣으면 채소도 함께 먹을 수 있어서 영양 밸런스가 더욱 좋아지죠.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침도 간편합니다. 황태를 물에 불려서 적당한 크기로 찢고 참기름, 간장, 깨소금으로 무치면 고소한 밑반찬이 완성돼요. 밥 한 공기에 이 황태 무침만 있어도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씹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황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삶아서 무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황태를 고를 때는 색깔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너무 하얀 황태는 표백제를 쓴 것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노르스름하거나 연한 갈색을 띠는 게 제대로 건조된 황태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심하거나 쾌쾌한 냄새가 나면 오래됐거나 보관이 잘못된 겁니다.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는 게 좋은 황태예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황태는 건조식품이지만 습기를 먹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거나 소량씩 나눠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냉동에도 영양소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근육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황태 같은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충분히 근육을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다리, 손줄을 안을 수 있는 팔, 혼자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황태 한 그릇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 독립적인 삶, 그리고 존엄성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황태국 한 그릇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근육이,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두 번째, 근육 스위치 류신과 최고의 가성비, 검은콩. 유청 단백질의 핵심이 류신이라는 근육 합성 스위치입니다. 이 류신을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풍부하게 가진 식품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왜 좋을까요?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이면서도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류신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은 노년층의 뼈 건강까지 함께 챙겨주죠. 특히 다른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가격 부담이 적어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가성비 최고의 근육 식재료입니다. 제 지인 65세 김정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피곤하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아이고, 요즘은 장 보러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해.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손목이며 무릎이며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식사를 대충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때 제가 정숙 씨, 검은콩 드세요. 저는 요즘 매일 먹는데 확실히 다르던데요? 했더니 아이, 콩 같은 거 먹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보름 정도 검은콩 삶은 거랑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서 갖다 드렸어요. 일단 한 달만 드셔보세요. 그래도 똑같으면 제가 콩값 물어드릴게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까요? 정숙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 그리고 장 보고 와도 예전처럼 녹초가 안 돼. 저는 그 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검은 콩을 사서 매일 챙겨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콩의 비밀은 바로 완전한 영양 균형에 있습니다. 단백질만 좋은 게 아니에요. 검은 콩 한 컵에는 약 1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소고기 한 토막이랑 비슷한 양이에요. 그런데 가격은 소고기의 몇 분의 1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연금 받아 사는 우리한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더 중요한 건 검은 콩에 들어있는 섬유질입니다. 나이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화장실 가는 게 고역이었죠. 그런데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고요.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와주니까요. 변비약에 의존하던 분들이 검은 콩 먹고 약을 끊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검은 콩의 검은 껍질, 이게 보통 보물이 아닙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블루베리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들 비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그런데 검은 콩에도 그게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나이 들면 혈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풍이며 심근경색이며 다 혈관 문제 아닙니까? 제 친구 중에 당뇨 있는 명자가 있어요. 이 친구가 검은 콩을 먹기 시작하더니 혈당 수치가 조금씩 내려가더래요. 물론 약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검은 콩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니까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흰쌀 밥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검은 콩밥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간대요. 이게 섬유질 덕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검은 콩은 반드시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그냥 마른 콩을 삶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서 불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콩을 씻어서 물에 담가 놓고 다음 날 아침에 밥 지을 때 함께 넣어요. 검은 콩밥 지으실 때는 쌀과 검은 콩의 비율을 한 7대 3 정도로 하시면 좋아요. 처음부터 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낯설어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저는 처음에 조금씩 넣다가 점점 양을 늘렸어요. 지금은 거의 반반으로 먹어요. 검은 콩밥은 씹을수록 고소하고 색깔도 예쁘장해요. 손주들 밥 해줄 때도 검은 콩밥 해주면 신기해하면서 잘 먹어요. 검은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시판 두유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되시잖아요. 집에서 만들면 설탕 안 넣고도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검은 콩을 불렸다가 믹서기에 물이랑 같이 갈아서 체에 걸으면 돼요. 처음엔 좀 번거롭게 느껴지는데 익숙해지면 20분이면 만들어요. 이걸 아침에 한 잔씩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속도 편하고 일석이조예요. 저는 검은 콩 두유에 바나나나 사과를 갈아서 같이 마셔요. 과일 향이 나니까 더 맛있고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죠. 우리 나이에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게 중요한데 검은 콩 두유 한 잔이면 그것도 해결돼요. 빵이나 시리얼보다 훨씬 건강하고요. 검은 콩 조림도 빼놓을 수 없죠. 간장, 올리고당, 물엿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졸이면 달콤 짭짤한 반찬이 됩니다.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먹으면 좋아요. 밥 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그만이에요. TV 보면서 과자 먹는 것보다 검은 콩 조림 몇 알 집어 먹는 게 100배는 낫죠. 검은 콩 콩국수도 여름에 정말 좋습니다. 검은 콩을 삶아서 갈아 만든 국물에 소면을 말아 먹으면 시원하고 든든해요. 오이나 토마토 썰어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입맛 없는 여름에 이만한 보양식이 없어요. 힘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요즘 검은 콩이 화제예요. 제가 검은 콩 효과를 이야기하니까 다들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검은 콩 요리를 해 먹어요. 누구는 검은 콩 경단을 만들어 오고, 누구는 검은 콩 죽을 끓여 오고, 또 누구는 검은 콩 쿠키를 구워 오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레시피도 공유하고 건강 정보도 주고받아요. 요즘 경로당 가는 게 기다려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검은 콩을 정말 추천해요. 한번 삶아 놓으면 일주일은 먹을 수 있거든요.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해요. 요리하기 귀찮을 때도 검은 콩밥에 김치만 있으면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검은 콩 1kg이 시장에서 10,000원 정도예요. 이걸로 한 달은 너끈히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300원 꼴이죠.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런데 효과는 비싼 영양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요즘 영양제를 거의 안 먹어요. 검은 콩이랑 채소,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마트에서 검은 콩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윤기가 나는 건 오래된 거일 수 있어요. 기름이 배어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약간 까칠한 느낌이 드는 게 신선한 검은 콩이에요. 그리고 알이 고르고 상처가 없는 걸 고르세요. 벌레 먹은 건 당연히 피하고요. 보관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삶은 콩은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4일,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가는 것. 이게 다 근육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고요. 검은 콩은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고 조리법도 다양해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식품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검은 콩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검은 콩밥을 먹어요. 이렇게 1년 넘게 먹으니까 확실히 몸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피로도 덜 느껴져요.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고요. 이게 다 검은 콩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물론 운동도 하고 다른 음식도 골고루 먹지만 검은 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 마트 가시는 길에 검은 콩 한 봉지 사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드셔보세요. 한 달만 드셔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먹은 한 숟가락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검은 콩 한 알 한 알이 여러분의 근육을, 뼈를,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세 번째, 근육 활성화의 필수 조력자, 건새우. 마지막은 근육 합성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 D를 공급하는 건새우입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힘을 잃습니다. 왜 좋을까요? 건새우는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풍부해지고 칼슘까지 가득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핵심 조력자이며 칼슘과 함께 근육의 힘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만난 최 이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모님은 올해 71이신데 작년 겨울에 넘어지신 적이 있대요. 그냥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밖에 나가는 게 무서워졌어. 또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이모님은 그때부터 집에만 계시게 됐고 점점 더 기력이 떨어지셨대요.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모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이모님, 요즘 밖에 나가세요? 햇볕 쬐는 것도 중요한데. 그랬더니,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나가?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새우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모님, 햇볕 못 쬐시면 음식으로라도 비타민 D를 챙겨야 해요. 건새우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더니 제가 건새우로 만든 볶음이랑 국물을 한번 갖다 드렸어요. 이거 매일 조금씩 드시면 다리에 힘이 붙을 거예요. 이모님은 반신반의하면서 드시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신기한데? 요즘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아. 마트까지 걸어가 봤어.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건새우의 진짜 힘은 바로 이 비타민 D에 있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작용해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게 도와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그게 근육으로 제대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씨앗이 있어도 햇빛이 없으면 싹이 안 트는 것처럼요. 더 놀라운 건 건새우의 칼슘이에요. 새우를 껍질째 말렸기 때문에 칼슘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우유의 몇 배는 될 거예요. 그런데 칼슘이 왜 근육과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근육이 움직일 때는 칼슘 이온이 꼭 필요해요.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나거나 떨림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고생했어요. 자다가 깨서 소리를 지를 정도야. 너무 아파서 울었어. 병원 가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고 마그네슘 같은 거 먹어보라고만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건새우를 권했죠. 순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칼슘이 엄청 많아서 쥐 나는데 좋대. 매일 저녁에 건새우 볶음밥을 해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쯤 지나니까 다리에 쥐 나는 횟수가 확 줄었대요. 지금은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뭐라고 이렇게 효과가 있어? 순이는 지금도 건새우를 늘 냉장고에 넣어두고 요리할 때마다 조금씩 넣어 먹어요.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요리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일 간단한 건 건새우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마른 팬에 건새우를 살짝 볶아서 식힌 다음 믹서기나 분쇄기로 갈면 고운 가루가 돼요. 이 가루를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음식에 솔솔 뿌려 먹으면 되거든요. 저는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할 때 건새우 가루를 조금 뿌려요. 그러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좋아지죠. 나물 무칠 때도 넣고 찌개 끓일 때도 한 숟가락 넣어요. 국수 삶아서 비빌 때도 건새우 가루 한 숟가락이면 맛이 확 살아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루에 여러 번 섭취하면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건새우 볶음밥도 정말 맛있어요. 밥에 건새우를 듬뿍 넣고 계란이랑 같이 볶으면 간단한 한 끼가 완성돼요. 여기에 김치 조금 넣으면 더 맛있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기 좋아요. 냉장고에 남은 야채 있으면 다 넣어도 되고, 없으면 건새우랑 계란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요즘 건새우 미역국을 자주 끓여요. 미역국 끓일 때 멸치 대신 건새우를 넣는 거예요. 국물이 정말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요. 미역의 요오드 성분도 갑상선 건강에 좋고 건새우에 칼슘까지 더해지니까 완벽한 영양 국물이죠. 생일날 미역국 드실 때 이렇게 건새우 넣어서 끓여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건새우 볶음은 반찬으로도 최고예요. 건새우를 마른 팬에 살짝 볶다가 간장, 물엿, 참기름 넣고 졸이면 달콤 짭짤한 반찬이 돼요. 여기에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넣으면 고소함이 배가 되고 씹는 맛도 좋아요. 견과류도 뼈 건강에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이걸 냉장고에 넣어두고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 먹으면 좋아요. 건새우 튀각도 간식으로 그만이에요. 얇게 썬 감자나 고구마에 건새우를 듬뿍 올려서 튀기면 바삭바삭한 스낵이 돼요. TV 보면서 과자 먹는 것보다 이게 100배는 낫죠. 물론 튀김이니까 자주는 말고 가끔 해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기름도 적게 쓰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경로당에서는 요즘 건새우 파티를 열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건새우 요리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누구는 건새우 부각을 만들어 오고, 누구는 건새우 쿠키를 구워 오고, 또 누구는 건새우 잡채를 해와요.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레시피도 공유하고, 건강 이야기도 하고, 참 즐거워요. 김할머니는 건새우 김밥을 정말 잘 만드세요. 김밥 속에 건새우 볶음을 넣는 거예요.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나고 칼슘도 챙기고 보기에도 예쁘더라고요. 손주들 소풍 갈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다들 좋아한대요.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말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하시대요. 건새우를 고를 때는 색깔을 잘 보셔야 해요. 너무 검거나 탁한 색은 오래된 거일 수 있어요. 은은한 주황빛이 도는 게 좋은 건새우예요. 그리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비린내가 심하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은은한 바다 향이 나는 게 좋아요. 크기는 너무 작으면 껍질 비율이 높아서 단단할 수 있으니까 중간 크기가 적당해요. 보관은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두시면 돼요. 습기만 안 차면 한 달 정도는 문제 없어요. 양이 많으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셔도 되고요. 냉동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시면 편해요. 냉동에도 영양소는 그대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격도 부담 없어요. 시장에서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사요. 한 봉지면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몇백 원이면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약국에서 영양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음식으로 먹으니까 흡수도 더 잘 돼요. 여러분, 나이 들면 햇볕 쬐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밖에 나가기 귀찮고 날씨가 안 좋으면 더 그렇죠.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 못 나가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타민 D가 자꾸 부족해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겨울에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기운이 없고 자꾸 우울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정말 낮더라고요. 그래서 건새우를 매일 챙겨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씨 좋은 날은 억지로라도 산책을 나가자고 했죠. 2달쯤 지나니까 남편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비타민 D는 우리 면역력에도 정말 중요해요.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는 분들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건새우로 비타민 D를 챙기면 면역력도 함께 올라가요. 우리 동네 약국 앞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약을 너무 많이 먹어.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약만 먹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약이 많아질수록 속도 불편하고 약값도 부담되고 정말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음식으로 건강 챙기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건새우 같은 거 드셔보세요. 음식으로 먹는 영양소가 약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부작용도 없고 맛도 있으니까 꾸준히 먹게 되잖아요. 건새우는 특히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반찬으로도 먹고 국물로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근육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건새우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드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까봐 두려운 마음도 줄어들 거예요. 오늘 장 보러 가시면 건새우 한 봉지 꼭 사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음식에 조금씩 넣어 드세요. 밥 지을 때도 넣고, 국 끓일 때도 넣고, 볶음 요리할 때도 넣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일 먹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진 내 몸을 느끼실 거예요. 건새우 한 줌이 여러분의 근육을, 뼈를,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 황태, 그리고 건새우. 이 3가지 식재료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다시 움직이고 회복하고 단단해지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검은 콩은 근육을 지탱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이자 혈관을 청소해주는 파수꾼이고 황태는 단백질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동시에 간의 피로를 덜어주는 따뜻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건새우는 근육 형성의 스위치를 켜주는 류신과 함께 비타민 D로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작지만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이 삼총사는 함께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류신과 비타민 D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이 조합 안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따로 사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식탁 위에 자연이 준 이 3가지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나이에 근육이 다시 생길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보다 의지를 따릅니다. 지금이라도 몸이 필요로 하는 걸 주기 시작하면 근육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깨어납니다.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조금 더 탄탄해질 겁니다. 그건 단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운은 음식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검은 콩의 검은 빛에는 강한 안토시아닌이, 황태의 노란 빛에는 부드러운 회복의 기운이, 건새우의 붉은 빛에는 생명력의 불씨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빛들이 한 그릇 안에서 어우러질 때 당신의 몸 안에도 다시 활력의 색이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밥상을 바꿔보세요. 단순한 식단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위한 선물을 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하루 한 끼라도 검은 콩을 넣은 밥에 황태국 한 그릇, 그리고 건새우를 곁들여 보세요. 그 작고 소박한 한 끼가 당신의 근육을 지키고 마음의 기운을 되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 한 번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몸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식탁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은 콩, 황태, 건새우. 오늘의 한 끼가 당신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당신의 삶이 다시 한번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